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저희가요, 네. 올해 출시된 북한의 최신 스마트폰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나 한 끼 굶으면서라도 돈을 모아서 스마트폰을 살 거다.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북한에서도 똑같이 쓰나요? 공식적인 용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지능형 손전화기. 네. 기가 막히게 지었네요. 북한 스마트폰 전문가와 함께 방송 최초로요, 저희가 신상 스마트폰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자, 정말 저도 미리 한번 봤거든요. 대단합니다. 네. 아주 재밌고요. 아주 놀랍습니다. 북한 IT 전문 기자, 바로 강진규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진규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 와 있는 것이 예, 따끈따끈한 신상 제품입니다. 이 스마트폰을요, 지금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평양 2425입니다. 북한 휴대전화에 제가 처음으로 얼굴을 한번 인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되고 있습니다. 지금 72%, 84%, 100%. 자, 하나, 둘, 셋. 오호, 장르 해제가 됐어요. 이게 어두운 곳에서 적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나 뭐 장소에 상관없이 다 인식이 가능합니다. 앱을 보면요, 주소록, 번호판, 통보문, 바로 문자 메시지죠. 그리고 북한 스마트폰에만 있는 체제 선전용 앱, 백두산 총서, 광명도서가 있고요. 다양한 언어 사전이 있는데요. 영어 사전도 탑재돼 있고요. 그리고 사진 메뉴도 보기 쉽게 정의돼 있고요. 촬영기가 동영상이고요. 저희 한번 셀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이거 잘 나오네요, 굉장히. 저는 사실 그 게임도 많이 하지만 예, 주로 음악을 또 듣는데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블루투스 방식입니다. 속속하십시오.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처럼. 설정에 들어가서 하면은 블루투스 접속됐습니다. 예, 여기 접속이 우와. 되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블루투스 접속됐습니다. 이야, 이게 이제 착신음입니다. 전화가 왔을 때 이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거 혹시 제 휴대전화로도 이게 연결이 될까요? 에이, 이름이 떠요. 야, 이거 신나네. 칠바람도 불어와. 자, 그래서 평양 2425는 뭐다? 쓸만하다. 아, 쓸만하다. 아, 좋습니다. 와, 북한의 최신 스마트폰을 볼 수 있다니 역시 통일 전망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북한 정보통신 전문가이신 통일연구원 정은미 박사님, 그리고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주실 강미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신상품 이렇게 해서 보는 장면 보셨잖아요. 네. 지금 실물이 오. 바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보이시죠? 네. 예. 이게 그 지금 최신 스마트폰인 거잖아요. 그렇죠. 평양 2425라고요. 지금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와. 네,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부르죠. 남한에서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뭔가 만지는 거나 이렇게 느낌이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 자체가 안 나왔었고요. 네네. 핸드폰도 저는 못 보고 아. 나왔었거든요. 네. 그 나와서 2012년에 제가 폴더용 북한 스마트폰을 하나 입수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초기에
좀 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4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최신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가격이 어때요? 북한에서의 가격은 달러나 위안화로 많이 나가는데요. 적게는 1,200위안 가장 낮은 게 있고 거의 700달러 정도. 한국과 비교하면 거의 스마트폰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신형이 나오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아무래도 신상을 사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중고 폰들이 서로 이렇게 자주 교환되고 뭐 사고 팔리고 하는 현상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구입한 것을 나중에 중고로 네. 되파는 시장까지 지금 네. 현상까지 벌어지는 갈수록 거죠. 그 교환 주기가 북한에서도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이 나오는 주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중고폰 시장도 그 주기가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에 뭐 길에 다니다 보면 스마트폰 매장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판매를 해요? 북한에서는 이동통신 판매 그 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면 이동통신 판매소에 스마트폰이 필요한 주민은 가서 이제 신청서를 내고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북한은 모두 선불입니다. 후불이 없고요. 딱 선불이 돼야 이제 그 기기가 출시돼 나올 수 있는데 뭐 주민등록번호 적고 뭐 주소 적고 기간 책임자 뭐 수표를 받아가지고 수표 북한에선 사인을 한국에선 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안원의 마지막 그 사인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출시를 하면 이제 내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아니, 이 스마트폰을 어쨌든 제값 주고 제가 번 돈으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보안원 사인이 왜 필요한 겁니까? 북한 당국 자체가 내부 정보 유출을 많이 꺼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만약에 그 핸드폰으로 인해서 어떠한 뭐 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러면 그 연대적인 책임을 해당 담당 보안원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 보안원들은 정말로 심중을 기울여서 사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통하기까지 참 절차도 길고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개통도 바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시간이 걸려요? 네,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전의 거는 이제 조사된 바가 없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바로 이제 가게 되면 개통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통을 하고 나서 사실 스마트폰 구입 비용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고민되는 게 이 요금제는 뭘로 해야 되나. 특히나 요즘에는 데이터 사용량 때문에 요금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거든요. 북한에서도 이런 요금제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평균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 그러니까 북한 돈으로 2,000원인데 그건 아주 그 낮은 요금입니다. 요금 수준인데 2,000원 정도 밖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근데 물론 이제 그 기본 요금 그 시간 이상을 쓰게 되면 또 좀 더 많은 추가 요금을 내지만 그 추가요금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 수준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금제가 이제 북한에서는 부류별로 뭐 1요금제, 2요금제, 3요금제 이렇게 해서 5요금제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네. 뭐 부류에 따라서 이제 좀 가격이 따로 매겨지겠죠. 근데 특별한 거는 심야 시간에 통화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통화를 받으면 이제 요금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북한은 받아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야 시간에 통화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땐 통화량도 좀 적겠죠. 그렇게 그 시간대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통화하는 그 통화량에 대해서는 무료 데이터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김미화 아나운서, 우리도 예전에 무제한 데이터 아닐 때 심야 할인 있었잖아요. 야간 그렇죠. 할인. 네네. 북한에서도 지금은 그 야간에 스마트폰 다들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 제가 스마트폰 앱들을 살펴보니까 게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 북한 주민들도 게임을 이렇게 다양하게 또 많이 즐기나요? 네, 게임을 정말 많이 하고요. 고전적인 옛날에 뭐 우리 문화라든가 이런 걸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앱도 많이 깔려져 있더라고요. 장기 명수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저희도 많이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평소에. 예, 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룰도 우리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북한 사람들은 앱을 다운받을 때 어떤 식으로 다운을 받게 되나요? 예전에는 앱을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하려면 이걸 갖고 그 대리점에 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술이 좀 발전을 하면서 이 앱스토어 개념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 근데 또 이 앱스토어 개념이 등장할 수가 있었던 게 그 북한도 우리처럼 이렇게 그 앱을 살 때 돈을 내야지 되는 앱들이 있습니다. 유료 앱이 예, 있나요? 그 유료 앱이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그 모바일 결제, 그 울림이라고 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결제가 가능해지니까 이런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자동으로 그 어떤 거를 다운 받았는지는 이제 다 기록이 되는 거죠. 북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하고 그야말로 생활의 필수품이 됐네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고장 나거나.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뭐 보험도 보험을 되고요. 들거든요. 이 보험 같은 그런 제도도 있나요? 보험 제도가 생긴 지는 몇 년이 되지는 있어요? 않았지만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스마트폰에 대한 그 정확한 뭐 근거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면 완전한 이제 뭐 6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60만 원을 전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일정 정도의 보험을 넣어서 싼 가격으로 똑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을 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뭐 물론 외부 인터넷이 좀 차단이 돼 있고 앱 사용에도 제한이 있겠지만 그런 것 빼고는 보험도 되고요. 우리 남한과 이 사용 환경이나 제도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거의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비슷하게 그 시장이 변해가는 이유는 북한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그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기업에게 경영 자율권을 대폭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 실적을 내야겠죠. 그러면은 좀 더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의 물건을 더 많이 구매를 해야 경영 실적이 높아지잖아요. 이제는 기업들도 과거에 계획 경쟁 때 공급자 중심으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물건을 소비자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장, 스마트폰 시장이 이렇게 소비자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이 스마트폰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을 경계하자 이런 분위기도 일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